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7월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첫 주말이 찾아왔네요. 자, 6월달에 시장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 주말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다시 한번 연저점을 경신했고 52주 신저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은 지금 보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종목의 향후 가이던스가 불편하게 나오면서 그게 전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완전히 2020년 직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주가가 모두 회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교롭게도 차트 흐름이 정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직전, 코로나가 막 생기기 직전 가격대까지 주가가 많이 회귀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내지는 3분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1년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과거에 가장 비슷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2018년도하고 2019년 이 당시였을 거예요. 2018년도 당시에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무려 35% 하락이 나왔었고 19년도에는 무려 4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보면 2018년은 실적이 가장 좋았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던 한 해였었고 2019년도에는 직전 2018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감을 했었던 대표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거는 분명히 18년도 당시에는 19년도의 부정적인 실적,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19년 당시에는 이제는 실적이 밑바닥을 쳤고 앞으로 2020년부터는 반도체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50% 이상의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7월달에도 계속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7월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만큼 주가를 돌릴 수 있는지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될 거예요. 물론 잠정 실적 발표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영업이익을 참조해 볼 수가 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콜을 통한 3분기 가이던스까지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던 만큼 충분히 삼성전자도 그런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똑똑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3분기의 부정적인 실적, 그런 것들은 대부분 주가에 녹아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 부정적인 모멘텀들, 그런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크로 환경들이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런 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참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때 분명히 IT 반도체 쪽도 그 시각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오더컷 이슈들, 그리고 하반기와 내년에 계속 경기가 부정적일지 그런 것들도 시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료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IT 반도체 쪽이 부정적일지, D램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환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얼마나 더 빨리 거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가가 정말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조하는 것이 어울리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하고 2019년 이 구간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영업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비교해 보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텨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경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느 한쪽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이런 시각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스스로 한번 지금의 시점을 참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반기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크게 3차례 정도 강하게 금리를 올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 당시,
그리고 2004년 중반에서 2006년 중반까지 2년 만에 4%를 올렸었죠. 그리고 15년 말에서 18년 말까지 3년 동안 2%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좋아요. 과거 사례들을 찾아보면 금리를 올렸던 첫 시기, 이때만 전후로 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심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모두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금리를 끝까지 올리고 나서 금리를 내렸던 구간 있죠. 이 구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내렸을까? 자, 첫 번째 구간, 이때 당시에는 미국의 IT 버블이 터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70%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짐에 따라서 금리를 단기간에 5%나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때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크게 인하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금리를 크게 올리고 나서 인하했던 세 차례가 모두 굉장히 부정적인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정상화시킬 때는 과거 사례처럼 경제 위기를 동반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참 희한하게 하락장이 되면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번에 금리를 강하게 올리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채무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50% 급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맞췄다고 해서 지금도 맞출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 만약에 정말 이런 걸 다 맞출 수 있는 경제학자라면 지금 아마도 떼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를 말씀드려보면 이번에 6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수출은 역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왔고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에 있어서 약 40%가 수출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은 양호한 만큼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 이게 빠르게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망의 7월달, 어제는 7월달의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7월달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7월달에 유가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는지 그 부분도 관점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분의 의견이 틀렸는지 맞는지 그 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그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지난달부터 6월달부터 국제 유가도 소폭이 하락이 나왔지만 특히 천연가스라든지 곡물 가격들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항만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곡물을 수출했다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제 일자 곡물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어제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왔어요. 하락률을 보면 무려 5%의 급락이 나왔고 6월달 전체 이렇게 한 달을 보면 확실히 저점을 이탈하고 흐름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어제 약 4%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8월달도 증산에 합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유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주 뒤에 일정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때죠.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죠. 그래서 간다고 해서 별다른 소득이 있겠냐 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가기 전부터 분명히 실무진들이 어떤 협의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 원수는 그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사우디를 방문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 95달러대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지 확실히 시장에서 유가가 꺾였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95달러, 과연 7월달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목요일날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50포인트를 돌파했고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라는 좋은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보통 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50을 넘었을 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그 아래일 때는 수축 국면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특히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저도 자료를 취합할 때 많은 경제TV를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경제TV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참조해보세요. 1월 초에 집계했던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무려 261조 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6월 말이죠, 252조로 그렇게 예상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23년이고요 좌측이 2022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약 2% 정도, 약 6개월 뒤 자료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2% 감소를 예상했고 내년엔 약 3.7% 정도, 그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린 자료 중에 하나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하고 주가의 관계,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과 주가는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올해 영업이익하고 내년, 결코 작년하고 재작년 그때와 견주어 봐도 밀리지 않고 더 증가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이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이 자료는 투자를 하시는데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반대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각각 3개씩 균형을 맞춰서 보여드렸어요. 물론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들은 어떤 우리가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을 해 나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항상 그 시간에 특정 버스가 왔다고 해서 매번 그 시간에 그 버스가 온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만큼 주식시장도 그런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지나고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행동을 할 때 확률에 기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버스가 특정 시간대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번 중에 9번이 그 시간대에 왔었다면 우리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주식시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7월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올 한 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번 달은 시장이 돌아설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